미용 시술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은 단연 보톡스 주사입니다. 보톡스만 시술하기도 하지만 약방의 감초처럼 다른 시술에 곁들여 하기도 합니다. 시술 방법도 간단하고 비용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효과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단점은 효과 지속 기간이 3-4개월 정도로 그 이후가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효과가 줄어들 때쯤 재시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톡스는 원래 보툴리늄이라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입니다. 많은 양을 섭취하면 전신의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데 특히 호흡근이 마비되면 숨을 쉴 수가 없어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독소를 아주 소량만 원하는 부위에 주사하면 그 근육만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경 끝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근육 표면에 달라붙으면 그 신호가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보톡스는 아세틸콜린이 작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세틸콜린이 작용하는 곳은 근육도 있지만 땀샘이나 각질세포에도 있습니다. 보톡스가 처음 상용화되었을 때는 뇌성마비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근육 강직이 있을 때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 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병으로 인해 근육 강직이 심한 경우, 경련이 있는 경우에 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이후 미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서 표정을 만드는 근육에 보톡스를 주사하면 표정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서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주름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상을 쓰는 눈썹 주름근에 보톡스를 주사하면 미간 주름이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눈썹을 올리는 전두근에 주사하면 이마 주름이, 눈을 감는 안윤근에 주사하면 눈가 주름이 줄어듭니다. 그 외에도 콧등주름, 턱끝의 자갈턱 주름에도 자주 사용하는 곳입니다. 주름을 줄이는 목적이 아니라도 특정 근육의 움직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콧볼을 커지게 하는 근육을 억제하면 콧볼을 줄이는 효과가 생기고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을 억제하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일반적으로 많이 움직이면 발달하여 볼륨이 커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위축되어 줄어듭니다. 저작근은 입을 다무는 역할을 하는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커져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갈이를 하는 경우에는 밤에도 움직이므로 저작근이 많이 발달하여 정면에서 봤을 때 사각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저작근 아래쪽에 보톡스를 주사하면 그 부분의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면서 근육이 줄어들어 얼굴이 갸름하게 변합니다. 사각턱 보톡스는 처음에는 하관이 발달된 분들 위주로 많이 시술했지만 V라인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평균적인 근육 크기를 가진 분들도 많이 시술하는 추세이고 실제로 여자분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사각턱 보톡스에 만족합니다. 근육 움직임을 억제하는 효과는 2-3일이면 충분히 나타나지만 그로 인해 근육 크기가 작아지려면 최소 3-4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 사각턱 보톡스를 하면 효과도 늦게 나타나는데 유지기간도 3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에 길어야 한 2달 정도 좋은 모습을 유지하다 원래대로 돌아와서 좀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어지기 전에 추가 시술을 하시면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술하다 보면 점점 효과가 길게 가는 경향이 있어 간혹 6개월 이상 지속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육을 줄이는 목적의 보톡스는 사각턱이 가장 많이 하는 부위지만 관자 부위, 승모근, 종아리 부위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관자는 얼굴 위쪽이 넓어 얼굴이 크게 보이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어깨를 노출하는 경우 승모근이 발달하면 떡대가 좋아 보여 신경이 쓰일 때 승모근 보톡스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웨딩드레스를 입기 전 승모근 보톡스를 하면 목도 길어 보이고 어깨 라인도 예뻐집니다. 종아리 근육이 발달한 분들은 치마를 입을 때 모양이 좋지 않아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아리 부위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종아리 알이 뭉치는 것이 완화되어 다리가 매끈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기 전에 종아리에 보톡스를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종아리 알뿐만 아니라 종아리 바깥쪽에도 많이 주사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리가 가늘어 보이고 O자 다리도 교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톡스를 고용량으로 너무 자주 시술하다 보면 보톡스 효과가 줄어들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를 내성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간혹 내성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성은 단지 보톡스의 효과가 없을 뿐 몸에 나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내성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겨 들어오는 보톡스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체가 생기는 원인은 보툴리늄 톡신 자체보다 사실상 불순물인 복합 단백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합 단백질을 제거한 제품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는 것을 상당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제품은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일단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1, 2년 보톡스를 맞지 않고 기다리면 내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시술이 그렇듯이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보톡스 시술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보톡스의 효과 기간은 3, 4개월 정도로 짧습니다. 따라서 보톡스 부작용도 길어야 3, 4개월. 보통은 1, 2개월 정도 지속하고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도 없어져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작용을 걱정하여 보톡스를 맞지 않는 분들에게 일단 한번 맞아보시고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때는 다음에 시술을 하지 않거나 용량을 낮추어 시술하는 등 사후에 대응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단지 부작용이 있는 동안 불편함은 좀 감수해야 된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는 목표 근육이 아닌 주변 근육으로 보톡스가 확산되어 원치 않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경우가 흔합니다. 간혹 근육이 크면 골고루 마비되어야 하는데 일부 마비되지 않고 남은 근육 다발이 보상적으로 많이 움직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부위에 추가적으로 보톡스를 주사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술 부위에 따라 부작용도 다양한데 대표적인 부작용을 간단히 정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마나 미간에 보톡스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면 눈을 뜨는 근육까지 마비되어 눈을 뜨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눈이 무겁다고 표현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마 보톡스 후 오히려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눈썹을 올리는 근육 부분에 추가적인 보톡스를 하면 좋아집니다. 눈가 보톡스가 너무 강하면 눈가 표정이 아예 없어져 웃을 때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아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가는 너무 강하게 시술하지 않는 부위입니다. 사각턱 보톡스 시술 시 보톡스가 주변으로 번지면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비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범위를 정확히 손으로 만져서 근육 밖에 주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각턱 보톡스 시술 시 일부 근육이 마비되지 않으면 그 근육만 보상적으로 많이 수축하게 되어 볼록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모양처럼 보이는데 이 경우 튀어나온 곳에 추가적인 보톡스를 넣어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톡스가 작용하는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근육에도 있지만 피부의 땀샘, 피지선이나 각질 형성세포 등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근육에 주사하지 않고 피부 얕게 주사하면 전혀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나 손바닥에 땀이 많은 다한증이 있는 분들은 피부 얕게 보톡스를 주사하면 땀 분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할 때 시술하면 여름철을 좀 더 쾌적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근육 보톡스보다 효과가 좀 더 짧아서 2, 3개월밖에 지속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한증보다 많이 하는 것은 얼굴 전체의 피부에 얕게 보톡스를 주사하면 모공이 줄어들고 피부 탄력이 좋아지며 얼굴 라인도 정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계로 하는 리프팅보다 효과가 더 좋은 경우도 많고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 단기간 만족도는 좋지만 효과가 오래 지속하지 않고 시술 시 통증이 꽤 있는 편입니다. 피부 표면이 볼록볼록 튀어나올 정도로 얕게 시술하면 효과가 더 오래 가는데 또 얕게 시술할수록 통증도 더 심하기 때문에 저는 연고 마취를 하고도 얼음을 차갑게 하여 통증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보톡스의 원리와 많이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보톡스는 얼굴뿐만 아니라 신체 여러 부위에 사용되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